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킨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 떡볶이, 탄산음료까지 더해지면 탈모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채널 모제림 탈모 시그널입니다. 원장님, 지난 1편 탈모약 보험 이슈 이후에 주변 반응 좀 어떠셨나요? 예, 제 주변 분들도 연락을 많이 오셔갖고 진짜 보험 적용 가능한 거냐 이렇게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게 초기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올바로 관리하냐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민간요법에만 매달리거나 잘못된 습관을 고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일단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 속설들을 의학적으로 낱낱이 팩트 체크 해드리고 지금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위험 신호까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관리라고 하면 비싼 샴푸부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비싼 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샴푸는 세정제일 뿐이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코팅제 성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리가 좀 빳빳해져서 숱이 좀 많아 보이게 해줄 뿐이고, 비싼 것보다는 웬만하면 자기 두피 타입에 맞는 계면 활성제 적은 샴푸를 고르는 게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들입니다. 하루에 50개에서 100가닥 정도는 자연스러운 범위이고요. 붙들 힘이 없는 애들이 나가는 거라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하루에 한 번 두피가 지성인 분들은 청결하게 감아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프레이나 왁스, 흑채 쓰면 두피가 숨 못 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피는 피부로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영양은 피로 다 가기 때문에 스프레이, 왁스, 적당한 염색은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다만 그날 저녁에 잘 감아서 두피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주 물어보시는 게 모자 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인데요. 이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특히나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오히려 모자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다만 너무 꽉 끼는 걸 쓰거나 머리가 젖었는데 너무 눌러 쓰셔갖고 염증 유발할 정도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검은 콩, 검은 깨가 탈모에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뭐 검은 콩 몇 달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라는 사례들이 종종 인터넷에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특수한 사례일 뿐이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검은 콩에 모발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건 팩트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두피 혈액 순환을 도와줘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다른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두피 혈관을 확장하고, 특히 검은 콩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나 프로시아니딘 같은 항산화 물질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게다가 여성 호르몬 특성을 가진 이소플라보노이드가 탈모 원인인 DHT를 억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비타민 B군과 E, 셀레늄까지 모발 건강에 밀접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만능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어떤 좋은 성분들로 탈모 치료 효과를 보려면 검은 콩 한 트럭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모발에 좋은 영양분을 담은 어떤 식품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치료제는 아닙니다. 사실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킨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단은 두피 피지 분비를 일으키고, 여기에 치킨, 떡볶이 같은 고탄수화물, 설탕이 듬뿍 든 탄산음료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탈모인들은 평생 맛있는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을 조절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일종의 탈모의 원인 중 하나니까요.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은 식단에만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깔끔하게 약을 하나 드셔주시는 게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먼저 읽어야겠죠. M자나 정수리 탈모의 전형적인 신호는 지난 시즌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외에 놓치기 쉬운 신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이야기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넘길 때 3가닥 이상 머리가 빠진다. 두 번째는 좀 독특한데요. 팔, 다리나 가슴털은 풍성한데 머리만 빠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력.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탈모가 있다면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모발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피가 가렵거나 비듬, 염증이 자주 생기는 상태고요. 여섯 번째로는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 8시간 이상 잔 사람보다 탈모 확률이 무려 6배나 높아진다고 하죠. 마지막 8번째는 가르마가 넓어지면서 두피가 좀 훤하게 보이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 바로 병원에 방문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시그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샴푸는 세정제일 뿐입니다. 비싼 제품보다는 본인 두피 타입에 맞는 청결한 세정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을 한 트럭 드시는 것보다 삼겹살이나 치킨, 술 등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것이 탈모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이미 진행 중인 분들에겐 탈모약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모자나 스타일링 제품 사용은 적당히 해도 무방하지만 탈모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끝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가 진단 신호 중 상당수가 해당이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준 있는 이야기 모재림 탈모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